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입국 심사관이 모든 업무를 멈춰버리고 중국 사람들과 단체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고는 그녀는 돌연 아시아 사람들과는 한국 대화하고 영화관 싶지 입구에서부터 않다고 대단하다며 박차고 놀라는 외국인이 나가버렸습니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마주친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다량으로 중국인들에게 위조되고 있다는 상황이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주위의 수많은 동료들도 이 사건을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왜 한국의 여권을 다량으로 위조를 하였는지, 과연 그녀의 추리가 맞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런던 히드로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늘 하던 대로 모니터를 보며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마주하면서도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어요. 한국 여권 위조 경고라는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 여권이라. 사실 저는 한국 여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여권 중 하나라는 것도요. 이상하네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왜 하필 한국 여권일까요? 경고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최근 몇 달 사이 위조된 한국 여권이 여러 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범죄 조직들이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 옆자리의 동료 제임스가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한국 여권 위조 건이 늘고 있대요.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번 한국 여권을 확인할 때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신중해졌죠. 자외선 램프로 보안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여권 소지자의 표정과 행동도 유심히 살폈어요. 때로는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죠. 무고한 여행객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건 제 직업이에요. 국경의 최전선에서 불법 입국을 막아내는 게 저의 임무니까요.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상태로 근무를 이어갔어요. 모든 승객의 여권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확인했죠. 특히 한국 여권을 든 승객이 나타나면 더욱 집중했고요.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작은 책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보안 요소가 숨어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동료들도 저와 같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죠. 휴게실에서 만난 선배 심사관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빅토리아, 위조범들은 항상 진화하고 있어. 우리도 그만큼 발전해야 해.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문득 오늘 본 수백 개의 여권들을 떠올렸어요. 그 중에 위조 여권이 있었을까요? 제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긴장감이 저를 더 나은 심사관으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갈 때쯤 저는 이 사건이 제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일들이, 그리고 제가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퇴근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비행기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들어오고 나가죠. 그들 중 대부분은 선의를 가진 여행객들이에요. 하지만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위조범이 와도 눈치채고 말 거예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경고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한 히드로 공항의 입국장에서 저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상태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죠. 그때 제 심사대로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첫눈에 봐도 세련된 비즈니스 우먼 같았죠. 완벽하게 다림질된 블라우스와 감각적인 스커트, 명품 핸드백까지. 안녕하세요. 그녀가 한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 저는 순간 직감이 스쳤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과 살짝 굳어있는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물었죠.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동안 시선이 살짝 흔들렸죠. 저는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했죠. 모든 보안 요소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자외선 램프 아래에서 확인했을 때 뭔가 달랐어요. 특수 잉크로 인쇄된 패턴이 진짜 여권과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잠시만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동료를 호출했고 그녀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정밀 검사가 시작됐죠. 전문 장비로 여권을 스캔하자 우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분명 위조된 여권이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운반책이었죠. 범죄 조직에서 고용한 운반책.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누가 이 여권을 준 거죠?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모든 연락은 메신저로만 했고 그녀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어요. 범죄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서만 소통했다고 해요. 운반책들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고요. 조사실에서 그녀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동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암호화된 메시지들, 여러 장의 선불 신용카드, 그리고 의심스러운 영수증들. 이 모든 것이 더 큰 조직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3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았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대답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니었죠.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관련된 큰 사건이었어요.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들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죠. 이미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녀가 체포되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이번 검거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 조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지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위조 여권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범죄 조직을 막아내는 일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승객이 제 앞에 나타날까요? 저는 이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입국 심사관이 아니었어요. 국제범죄와 맞서 싸우는 최전선의 파수꾼이 된 거죠. 그날은 특히 바빴어요. 런던 패션 위크가 시작되는 시기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승객들이 입국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첫 번째 사건 이후로 더욱 예리해진 감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를 마주했죠. 완벽한 테일러드 수트를 입은 중년의 사업가. 롤렉스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고 몽블랑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서는 성공이 묻어났죠. 여유로운 미소로 한국 여권을 내미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출장차 왔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미국 억양이 살짝 묻어있을 정도로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죠. IT 컨설팅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건데 런던 지사 설립을 논의하러 왔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여권의 상태도 의심할 곳이 없어 보였고 비자도 정확했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너무나 완벽한 태도 속에 숨겨진 작은 긴장감 같은 거였을까요? 한국에서는 어디 사세요? 제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잠깐의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죠. 아, 강남구요. 그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국어로 물었죠.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있어서 한국어가 서툴러요. 이상했어요. 여권상 최근까지도 한국 주소가 있는데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니요. 더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었죠. 설날에는 한국에 가시나요? 네, 물론이죠. 올해는 몇 월이었죠? 2월이요.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올해 설날은 1월이었거든요. 한국인이라면 절대 틀릴 수 없는 정보죠. 저는 즉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하는 동안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했던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정밀 검사실에서 그의 여권을 고성능 장비로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위조였어요. 하지만 특수 광원 아래에서 미세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보안 워터마크의 패턴이 진짜와는 달랐어요. 이 여권 위조된 거죠?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더 이상 그 여유로운 사업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어요. 증거가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네,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증거가 모이고 있죠.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그의 가방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됐어요. 여러 국가의 화폐 위조로 의심되는 신분증들, 그리고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까지. 이건 단순한 위조 여권 사용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조직의 핵심 인물처럼 보였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더 큰 일이에요. 그가 체포되기 직전에 한 말이었어요. 마치 경고처럼 들렸죠.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그의 소지품을 분석했어요.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죠. 그의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국제적인 자금 세탁 증거가 발견됐어요. 수백만 파운드가 여러 국가를 거쳐 이동한 흔적이 있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국제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네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이게 정말 더 큰 일의 일부라면 우리가 마주한 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많은 비행기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각각의 비행기에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을 텐데 그들 중에 또 어떤 이들이 위조 여권을 들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의 사건을 정리해봤어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이 얼마나 허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떻게 큰 진실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여권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국제범죄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더 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심사대에 앉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위조범이 제 앞에 나타날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해졌고 더 날카로워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음 상대가 누구든 저는 반드시 그 허점을 찾아낼 거예요. 그게 제 임무니까요. 두 건의 검거 이후 히드로 공항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모든 입국 심사관들이 경계를 강화한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제 앞에 선 남성은 마치 대학 교수처럼 보였어요.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차분한 미소를 띤 채로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죠. 지나치게 자신만만해 보였달까요? 여권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이상했죠.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자외선 검사를 해봐도 특수 광원으로 확인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완벽했달까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학회 참석이에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그의 한국어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보통 위조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긴장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죠. 마치 제가 여권을 검사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학회 초청장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열리는 디지털 포렌식 학회예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디지털 포렌식이라니. 그의 미소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죠. 잠시만요. 저는 추가 검사를 위해 그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말을 걸더군요. 빅토리아 씨, 제 여권에서 뭐가 의심스러우신가요? 제 이름표를 보고 부른 거였겠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정말요? 제가 보기엔 뭔가 더 있어 보이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즐거움이 묻어 있었죠. 정밀 검사실에서 최신 장비로 여권을 검사하는 동안 그는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요. 재미있지 않나요? 갑자기 그가 말을 걸었어요. 위조 기술과 감식 기술의 끝없는 싸움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가 바로 그들의 기술자라는 걸요. 위조 여권을 만드는 장본인이었던 거죠. 당신이군요.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그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물었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요. 위조 여권들의 제작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박수를 쳤어요. 역시 눈치채셨네요. 하지만 증명할 수 있나요? 그의 노트북이 수상했어요. 검사를 요청했더니 처음엔 거부하더군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죠. 수사팀이 노트북을 열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됐어요. 거기엔 전 세계 여권의 보안 요소를 분석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위조 기술의 발전 과정, 각종 실험 데이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전 세계 각지의 구매자들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였죠.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가 체포되면서도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미 더 진화했으니까요. 그의 체포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노트북에서 발견된 정보들은 전 세계 수사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위조 조직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봤어요. 더 진화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검거로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수법을 알게 됐고 조직의 구조도 파악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출근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진화했든 우리도 그만큼 발전할 거라고요.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기술과 기술의 싸움,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준비하세요, 빅토리아. 수사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요. 국경의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이 자리에서 저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진화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위조범 검거 일주일 후 히드로 공항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인터폴과 각국 수사관들이 모여 있었죠. 국장님의 호출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위조범의 노트북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인터폴 수사관이 말했어요. 광저우의 비밀 공장, 전 세계 자금 세탁 루트, 모든 게 드러났죠. 오퍼레이션 트루스라는 이름의 작전이 시작됐어요. 72시간 안에 전 세계 거점을 동시에 타격하는 대규모 작전이었죠. 저는 위조 여권 감식팀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각국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광저우 공장 진입 완료, 방콕 지부 급습 성공, 두바이 자금책 체포.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광저우 공장이었어요. 마치 작은 조폐공사 같았다고 하더군요. 압수된 장비만 해도 수억 달러어치였죠. 48시간 차에 싱가포르 지부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조직의 전체 명단이었죠. 정부 관료부터 은행원, 심지어 공항 직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72시간의 작전이 끝났을 때 15개국에서 200명 이상이 체포됐어요. 위조 여권 제작소 3곳이 폐쇄됐고 수십억 달러의 장비와 위조 여권이 압수됐죠. 빅토리아 덕분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당신의 작은 의심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일부 조직원들은 도망쳤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제 심사대는 단순한 입국 심사대가 아니라 국제 범죄와 싸우는 최전선이 된 거죠. 그들은 더 교묘해질 테지만 우리도 더 강해졌으니까요. 대규모 작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히드로 공항은 많이 달라졌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도입됐고 저희는 더 강화된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위조 여권을 발견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나요? 신입 심사관이 제게 물었어요. 아니요, 여전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해졌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저는 지난 사건들을 떠올려요. 세련된 비즈니스우먼, 자신만만한 사업가, 그리고 위조의 대가까지. 그들과의 만남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이제 제 책상에는 최신 감식 장비들이 놓여 있어요. 인공지능 기반의 위조 감지 시스템도 도입됐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직감이라는 걸 저희는 잘 알아요. 빅토리아, 당신 덕분에 많은 게 변했어요. 국장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여권 한 장, 겉보기에는 작은 책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한 나라의 신뢰가 담겨 있어요. 그 신뢰를 지키는 게 저희의 임무죠. 매일 수천 명의 승객들이 제 앞을 지나가요. 대부분은 선의의 여행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중에 범죄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절대 잊지 않아요. 준비됐나요? 동료가 물어요. 네, 언제나요? 이제 저는 단순한 입국 심사관이 아니에요. 국경의 수호자이자 신뢰의 파수꾼이 된 거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이 있겠지만 저희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요. 오늘도 저는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